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편두통입니다. 소아청소년, 성인 중에서도 꽤 흔하게 이렇게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편두통인데요. 아무래도 편두통이 있다 보면 진통제를 남용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를 남용, 그게 이제 대한두통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이제 주 3회인데요. 어쨌든 남용했었을 시에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두통이 더 만성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통제 남용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제가 이렇게 편두통 환자를 한 13년 정도 이제 진료보면서 개인적으로 치료했었던 편두통 환자들은 대부분 소화기계통이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아는 사상체질로 얘기하면 이제 소음인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예민하다든지 그러면서 소화기계통이 약한. 그리고 이제 미국 의학협회지 몇 가지의 이렇게 편두통의 침 치료 효과에 대해서 발표된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두통은 머리 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발작적이며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두통입니다. 주로 이제 두통이 머리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편두통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100%는 아니고요. 이제 간혹 양측에서도, 그러니까 머리 양쪽에서도 두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30-40%고, 어쨌든 이제 최소 한 60% 정도는 이제 편측 한측에서만 두통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보통 10대에서 20대 처음 편두통이 발생하며 40에서 50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에게서는 한 9% 정도, 남성은 한 3% 정도가 앓고 있는 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런 편두통의 발생 기전으로는 크게 민감한 뇌, 민감한 신경, 민감한 혈관, 어쨌든 민감 삼형제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민감한 소화기, 체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한의학에서 소화기라고 하면 이제 비위나 장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얘기 드리면, 어릴 때는 이제 먹는 걸로 속을 썩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커가면서는 먹는 것 때문에 이제 고생. 여기서 말하는 이제 먹는 걸로 고생한다는 거는 잦은 배앓이라든지 복통, 설사, 구토, 구역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게 결국 이제 조금 소화기가 민감한 허약한 체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두통의 분류와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요. 이제 조짐 또는 전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통이 생기기 전에 주로 이제 시야의 일부분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 주변이 이제 반짝거리는, 이게 이제 가장 흔하고요. 이제 가끔은 어느 장애라든지 이제 한쪽 손발이 저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두통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두통과 이렇게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소화장애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체하거나 있었을 때 이제 두통이 생긴다든지, 반대로 이제 두통이 시작되면서 소화가 안 되거나 심하면 이제 구역 구토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통 중에는 빛과 소리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이제 진통제 남용은 두통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책은 이제 의학 교과서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급성으로 반복되는 두통과 만성 두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성 두통을 감별하기 위해서 약물 남용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약물이 오히려 이제 진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진 화면은 이제 뉴스 캡처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 제목 자체, 내용 자체가 오히려 이제 진통제를 너무 자주 먹으면 이제 오히려 더 해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월요일인데 두통약 먹는 건 가끔이라면 괜찮지만 일주일에 4번 넘게 너무 자주 먹으면 오히려 두통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건강. 네, 지금 보고 있는 뉴스는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2분 30초 정도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뉴스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진통소염제. 보통 이제 아이들은 이제 해열제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제 저는 조금 오남용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부작용도 심하고 그로 인한 사망자들도 꽤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에 관련된 자료가 없는데요. 이제 미국 CDC 정부 자료에 의하면 진통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만 2000년 이후에 미국 내만 한정시킨 겁니다. 16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2014년 한 해에만 2만 8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CDC에서 의사들에게 진통제 처방을 줄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내용, 이제 진통제 부작용, 이제 대한두통학회, 우리나라 이제 의학 단체인데요. 이제 두통학회에서 주 3회 이상 진통제를 복용했을 시 그로 인해서 오히려 두통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열제, 진통소염제의 부작용이
꽤 좀 심각한 편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책 내용은 이제 양리학 교과서입니다. 거기서 이제 NSAID가 이제 진통소염제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신적인 부분에 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면 내 심혈관계라든지 위장이라든지 간이나 신장, 그리고 이제 폐에는 이렇게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이제 피부 쪽으로는 뭐 발진, 가려움증 이런 식으로 NSAID, 그러니까 진통소염제가 꽤 심각한 부작용들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오남용은 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뉴스는 여러분들도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어쨌든 이제 진통소염제, 아이들이 주로 먹는 해열제는 이렇게 간이나 신장, 청력에 독성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제목에도 있죠. 이제 남용했었을 때.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꼭 필요해서 먹는 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자주, 우리나라에서는 감기약으로도 좀 자주 이 약이 진통소염제가 들어있고요. 또 아이들은 이제 열이 자주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열제로도 꽤 많이 아이들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어른들은 이제 뭐 진통제 개념으로 많이 복용하고 있고요. 네, 한번 이 내용들은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실 거고요. 마찬가지 뭐 이 부분도 뉴스 제목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심장마비라든지 심혈관, 뇌혈관 질환들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다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편두통 침 치료 효과에 대해서 미국 의학협회진 이제 자마 4가지의 이렇게 201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논문이 여러분들도 구글에 제목만 검색하시면 그 논문 지금 보고 있는 건 일부분인데요. 나머지 부분들도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럼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 친 파인딩 이제 결과의 부분을 보면 이제 편두통의 침치료가 진통제보다 효과적이라는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캡처하면은 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소개한 CNN 뉴스입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도 구글에 지금 보고 계시는 뉴스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이제 침 치료가 이렇게 편두통 치료에 꽤 많이 전망이 좋다.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효과를 보였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내용을 소개한 미국 이제 CBS 뉴스도 있습니다. 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 유튜브에서 이 영어 제목만 검색하시면 나머지 부분들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편두통에 진통제를 남용하는 것은 두통을 더 만성화시킬 수 있고요. 두통 만성화 외에도 이런 진통제 꽤 심각한 부작용들이 뭐 내 심혈관계라든지 위장이라든지 간, 콩팥, 그리고 이제 폐, 이제 천식을 악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피부 쪽으로 여러 심각한 부작용들을 전신으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남용은 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제 편두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 봤더니 나도 소화기 계통이 좀 허약한 체질이라면 더더욱이나 진통소염제 남용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진통소염제의 직접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위염이나 위궤양, 그러니까 위장 점막에 꽤 심각한 문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항생제 오남용도 좀 주의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항생제는 장 건강을 악화시키면서 어쨌든 편두통에 관련되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미 편두통으로 고생 중이라면 진통제나 항생제 남용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의원 침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